뭐 전신질환이 다 괴롭지만 이 당뇨는요 정말 몸 전체를 망가뜨리는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 당뇨가 있으신 경우에는 안과도 가셔야 되고요. 또 치과도 가셔야 되고요. 안과뿐만 아니라 치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전신질환에 대한 신경들을 좀 많이 쓰셔야겠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시고 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건강 정보를 알아서 눈치껏 찾아 해결해 드리는 저는 치과 전문의 장혁진. 저는 안과 전문의 정의상입니다. 지난 편에서요 눈과 치아 건강을 동시에 해치는 나쁜 습관에 대해서 원장님 우리 말씀 나눴었잖아요. 네. 근데 정 원장님 혹시요 네. 그 옛날에 소하고 말을 사고 팔 때 근데 그 말이나 소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좀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눈과 치아를 많이 봤다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치아가 몇 개 남아 있는지, 또 치아에 치석이 많이 껴 있지는 않는지, 또 아니면 눈에 그 실핏줄이 터졌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많이 봤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 눈과 치아가 보내는 신체의 위험 신호. 눈과 치아를 보면은 신체의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오늘 눈치 체크 타임을 통해서 오늘의 주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눈치 토크 1번. 눈에 황달기가 있고 또 치아색이 평소와 다른 것 같다. 눈치 토크 1번 관련해서 눈과 연관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황달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노란 색깔의 빌리루빈이라는 그런 색소가 침착이 되게 되면 보통 때는 하얗게 보여야 될 흰자위가 노랗게 보입니다. 간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가지는 황달이라는 그런 질환이 가장 먼저 발견되는 게 눈을 통해서거든요. 우리가 시진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환자분 안색을 보면 저분이 혹시 간이 안 좋지 않을까 하는 걸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눈치 토크 2번. 눈이 쉽게 피로하고 또 잇몸 색이 창백하게 변하는 편이다. 빈혈기가 있어서 잇몸이 창백해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쉽게 얘기해서 혈색소가 부족하다는 신호고요. 안과적으로는 어떤가요? 네, 뭐 안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빈혈이 있으면 그 결막이 붉지가 않고 약간 핑크색을 보인다거나 하얗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내과에 검사를 의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눈치 토크 3번. 또 눈이 또 충혈되거나 염증이 반복되고 또 입안에서 구내염이 자주 생기는 경우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장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그냥 눈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신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게 이제 구내염과 눈 충혈이 같이 생기는 건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흔한 질환은 아닙니다만 이제 눈 중에서도 포도막에 염증이 생기면 충혈이 겉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이제 반복적으로 굉장히 심한 통증을 가지는 그 구내염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꼭 의심하는 질환 중에 베체트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내염 생기시는 분들 희한하게 보면은요 입안이 좀 자주 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짧게는 1주, 길어봤자 2주를 넘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입안이 허는 이런 구내염 증상들이 3주, 뭐 길게는 한 달씩 간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서 좀 검진 받아보시면 좀 병을 키우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눈치 토크 4번. 실핏줄이 자주 터지고 또 잇몸 출혈이 잦은 편이다. 이렇게 실핏줄이 자주 터지시는 분들은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 그렇습니다. 이제 실핏줄 혈관벽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터질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좀 좋아졌다가 또 몇 주 있다가 또 터지고 이렇게 반복이 된다면 이거 혹시 전신질환이 아닐까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악성 고혈압이 있으면 그럴 수가 있고요. 혈액 응고인자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피를 굳게 하는 그런 인자들이 있는데 혈소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성이 안 되거나 이상이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대표적인 게 혈액암입니다. 혹은 간 기능이 떨어져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건 정말 방치를 하면 안 되겠죠. 결국은 모든 건강이 다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 백혈병이 있다거나 또 고혈압이 있으신 경우에도 모세혈관들이 터지면서 잇몸에 피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얼른 안과나 치과에 오셔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병을 키우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이 가능한 건강 습관에 대해서 좀 원장님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일상에서 생활하시다가 이건 어떻게 하면 되지라고 좀 궁금해하시거나 좀 이렇게 생각하셨던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오늘 한번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네, 평소 생활하면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신호들, 눈 신호들 제가 짚어드리고 이 치아의 신호들은 장 원장님께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요, 네. 저도 좀 예. 피곤하거나 그러면은 눈이 좀 충혈되거나 하는 네, 경우가 네. 있거든요. 근데 이 눈이 충혈될 때는 그냥 무조건 안약 넣으면 좀 해결이 되나요? 어떤가요? 우선은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인공 눈물을 넣고 조금 쉬면서 좋아지면 안심을 하셔도 되고 네. 좋아지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원인이 있지 않은지 꼭 음. 진료를 받아보시고 아마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약만 넣어서 네. 해결이 되면 안구건조라는 얘기고 그렇죠. 그게 아닌 경우에는 네. 얼른 안과에 가셔라 이런 맞습니다. 말씀으로 좀 이해를 네. 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근데 눈에 실핏줄이 터지면 일단 워낙 눈에 안 보일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보호자분들도 놀라시고 하는데 네, 네. 그럴 때 뭐 응급조치 같은 게 있을까요? 대개 한 2, 3주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없어지겠지만 그걸 좀 빨리 멍을 좀 해소를 하려면 냉찜질을 한다든지 찜질을 좀 하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되 네. 찜질을 좀 하면서 빨리 좋아지도록 도우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수축되는 효과가 수축이 있으니까 되니까, 네, 좀 조금 아무래도 더, 실핏줄 터진 것들이 좀 적게 보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또 네. 그런 방법이 있구나. 예. 근데 원장님 우리가 연세가 좀 어느 정도 드시면서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눈하고도 연관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당뇨가 있는데 눈은 괜찮다. 그러면 안과를 굳이 안 가도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좀 심각한 것이 초기에는 망막에 이제 혈관 문제가 생겨서 당뇨 망막병증이 생겨도 시력에 영향을 주지를 않거든요. 아. 주변 망막에만 아, 영향을 주기 그렇구나. 때문에 네. 나중에 이제 실제로 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시면 치료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조기에 발견을 해야 저희가 그런 험한 상태를 예방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당뇨가 일단 진단이 되면 눈 검사는 무조건 정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되게 저희가 검사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당뇨 망막병증이 있다는 걸 진단을 받으셨다면 조금 더 잦은 주기로 의사가 권하는 주기대로 검사를 반복적으로 받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네. 제가 겪어본 바로는 뭐 전신 질환이 다 괴롭지만 이 당뇨는요 네. 정말 몸 전체를 망가뜨리는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네. 경우에는 안과도 가셔야 되고요. 또 치과도 가셔야 되고요. 안과뿐만 아니라 치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전신 질환에 대한 신경들을 좀 많이 쓰셔야겠네요. 네. 근데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네, 네. 본인이 이 눈 건강을 좀 유지하시기 위해서 좀 노력하시는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뭐 눈은 사실 시력이 다 말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노령이거나 이런 분들은 특히 이제 시력 검사를 우리가 병원에 와서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오른눈 쪽으로 왼눈으로 가려가면서 한눈의 시력을 봤을 때 예전보다 뭔가 시력에 문제가 있다거나 물체가 휘어져 보인다거나 뭐 중간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시각적인 증상이 있다면 그때는 반드시 안과를 가보셔야 되겠죠. 네. 자, 이제 안과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치과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던 거 혹은 다른 분들이 궁금해 하실 법한 내용들을 좀 여쭤볼까 합니다. 저 가끔씩 이렇게 양치하다가 보면 네. 갑자기 피가 좀 나면 이거 내가 너무 세게 닦아서 그런 거 아닌가 네, 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네, 네. 원장님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예. 피가 나면은요 우리 몸에서 어디든 피가 나면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치아는 아무리 세게 닦아도요 피 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게다가 요즘은 칫솔 모두 상당히 나일론 소재가 좋아져서 부드러운 소재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피가 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세게 닦았으니까 이 부분을 살살 닦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피가 난다는 것은 거의 99% 확률로 그 부분에 염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바로 음식물 찌꺼기가 그동안 많이 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칫솔질로는 우리 입안 전체에
60%에서 70%밖에 못 닦습니다. 나머지는 안 닦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그 부분에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껴서 안 닦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을 더 잘 닦으셔야 되고요. 이 일이 커지면 그때는 이제 잇몸 질환으로 고생하시고 임플란트 하셔야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치과에 좀 오시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해도 한 번씩 스케일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 스케일링은 어느 정도 주기로 받는 게 좋은지. 우리나라에서는 스케일링 하면은요 10,000원, 15,000원 정도면 의료보험 됩니다. 근데 그게 소멸성이기 때문에 내가 올해 안 받았으면 내년에 2번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여름 같은 때 누구나 얼음물 드시고 싶잖아요. 근데 얼음물을 입안 한가득 물었는데 이가 너무 시리다. 네. 젊은 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은 제 장담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 시주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가 노출된 거고요. 잇몸뼈가 내려가면서 우리가 정상적인 치아는 얼음을 드셔도 시리지 않아요. 스케일링 하신다고 이가 더 시린 것이 아니라 스케일링을 미루면 미룰수록 잇몸뼈가 내려가서 더 시리기 때문에 보험을 든다고 생각하시고 미리미리 스케일링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오른쪽 왼쪽이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걸 느끼거든요. 네. 항상 보면 한쪽이 조금 더 불편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네. 음식을 씹는 습관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혹시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이쪽 치아가 없고 이쪽만 있으면 이쪽으로만 씹으시겠죠. 한쪽으로만 씹게 되는 것은 제가 환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한 다리가 안 좋으셔서 한 다리로만 뛰시면 이 관절이 어떻게 되겠냐 말씀드리거든요. 한쪽으로만 씹으시면 망가지는 속도가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대쪽 치아까지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쪽 치아가 소실되었을 때는 반대쪽 치아가 망가지지 않도록 치아를 빨리 수복하는 게 좋고요. 그 크라운 치료 같은 걸 했는데 그게 잘 안 맞아서 아니면 또 이쪽이 음식물이 많이 껴서 불편해서 안 씹으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런 분도 마찬가지로 양쪽을 잘 씹으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전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치과 의사와 안과 의사가 모여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주제, 눈과 치아가 보내는 신체 위험 신호가 있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충분히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좀 어떠셨나요? 네, 뭐 저도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눈, 치아 이야기 뿐만이 아니라 간, 혈관, 면역력, 심장 등 중요한 부위들이 다 언급된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눈과 치아가 보내는 몸 전체 이상 신호, 그 중요성을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체크타임 확인하셔서 본인이 좀 해당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미루지 마시고요. 이 각과 전문의 선생님들 찾아가셔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용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으니까요. 한번 가셔서 말씀 들어보시면 병을 키우는데 이를 막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일상생활 속 습관들도요, 본인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는 눈치를 챙겨야만 본인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럼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궁금했을 만한 점들이 또 있다면 눈치껏 찾아와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